有时候真的听见他跟我梦里听见他跟我叫妈妈，真的。 야우진은 2000년 산둥성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야우진은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베이징의 명문 외국어 학교인 신동영 외국어학교에 당당히 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는 집에서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야우진은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야우진의 어머니는 그런 딸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죠. 학교에 입학한 후 어머니와 야우진은 거의 매일 전화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2016년 5월 19일 오후 8시 48분, 당시 16살의 야우진은 평소대로 어머니와 위챗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점차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딸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야우진의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야우진이 왕유철이라는 학생과 나갔다고 알렸습니다. 왕유철은 선생님에게 야우진과 같이 있다며 문자를 보냈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야우진의 어머니에게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왕유철은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했고 선생님은 왕유철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학교를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야우진의 어머니는 딸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교장은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종종 있는 일이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야우진이 통금 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는 산둥성에서 베이징까지 밤새 차를 몰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학교에서 수색을 이어갔고 오전 6시 30분경 결국 야우진은 601호 교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601호 교실은 학교 전체 건물에서 유일하게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야우진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수많은 타박상이 발견되었고 느슨이 남아 있었으며 또한 누군가 혈흔을 청소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왕유철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며 자수하게 됩니다. 왕유철은 1999년 베이징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학교에 입학한 왕유철은 신입생 대표로 연설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왕유철은 베이징 모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고 자신의 똘마니들과 함께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혀 이미 악명 높은 괴물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왕유철은 야우진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했고 그날 밤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야우진이 1만 위안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왕유철은 두려웠고 그러지 말라며 설득했지만 설득이 먹히지 않자 결국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우진은 평소 어머니와 전화통화에서 왕유철이 괴롭힌다고 알렸고 왕유철을 벗어나기 위해 전학 가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야우진에게 이번 학기만 버티라고 말했고 딸의 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학기가 끝나기 채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이었죠. 어머니는 딸을 제때 전학시키지 못한 죄책감과 딸의 억울함을 갚기 위해 재벌집과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건 이틀째 처음 야우진의 부검이 실행되었었고 사인은 교살로 확인되었지만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야우진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고 부검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보고 싶었지만 경찰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기숙사에 남은 야우진의 유품은 모두 경찰에 의해 봉인되었는데 어느 순간 야우진의 유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측에 CCTV를 확인해 보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무슨 일인지 학교 측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경비원들이 어머니를 제지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왕유철의 가족들이 어머니를 만나러 왔는데 사과는 없었고 막대한 보상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왕유철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 원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딸을 냉동실에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어머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집과 차를 팔고 대출까지 받아 여러 법의학자를 초청하여 부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야우진이 강간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왕유철은 범행 이후 야우진의 휴대폰 기록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야우진의 휴대폰은 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 있었고 왕유철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이 사귀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오후 8시 50분경 자습을 마친 야우진은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유철은 자신의 과제를 도와달라며 야우진을 601호로 유인하게 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왕유철은 야우진의 휴대폰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왕유철은 호텔에 체크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왕유철은 야우진의 휴대폰 모든 메시지와 통화 목록을 삭제했고 오후 11시경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내 야우진과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알린 것이었습니다. 2017년 6월 26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왕유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유철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 27일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